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치라인 안에서 2D 그룹을 등록하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습을 해볼 그 이미지는 의자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의자 이미지를 제가 미리 이렇게 JPG 이미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를 했고요. 이미지가 배치된 후에는 크기를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조정하기. 자, 이 원의 지름을 370mm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작점, 다음 점, 이미지 상에 기준되는 두 점을 찍고요. 370 엔터 해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이즈가 조정됐는지는 치수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한번 길이를 재볼까요? 여기에서 한 이쯤까지 370에 가깝게 조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돌리기 하고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이 이미지의 이제 투명도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이미지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부분에서 투명도를 값을 지정을 합니다. 이때 투명도 단계는 255단계입니다. 이게 255단계의 0까지 포함하면 256단계죠. 여기에서 한 200 정도로 이미지의 투명도를 연하게 지정을 하고요. 자, 이 이미지는 계속 선택이 되면 작업을 할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궈둬야 되는데요. 지금 하단에 레이어 관리자 창을 열어보면은 사용될 레이어에서 레스터 이미지라고 좀 들어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 자물쇠 부분, 여기 전구 부분을 끄게 되면 화면 안에서 감춰지게 되니까 잠금으로 이 자물쇠를 전환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안에서 표현은 되지만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D 도구는 드래프팅 도구였습니다. 이 2D 드래프팅 도구에서 일단은 왼쪽에 있는 요 의자를 접이식 의자인데 이걸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원 도구에서 중심점 원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 원의 중심일 듯한 곳, 지금 커서가 긴 십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아치라인 사용을 하시거나 빔레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커서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하단에 여기 옵션 버튼, 톱니바퀴 모양의 옵션 버튼인데요. 이 2D 표시에서 자, 긴 십자 표시를 체크하시면은 지금 제 화면과 동일하게 커서가 긴 크로스 헤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긴 십자 표시 이 옵션이고요. 자, 원에서 자, 중심점을 지정을 하고 자, 반지름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지름값이 아니라 반지름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반지름은 우리 아까 이 이미지를 지름 370에서 우리가 그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을 했는데요. 370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암산이 빠르게 되면 상관없지만 이제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화면 안에서 곧바로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370 나누기 2 하면은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 값이 지정이 됩니다. 엔터 해볼까요? 자, 원이 그려졌는데 이 원을 선택을 하면 자, 절반인 185 반지름 값의 원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을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수치를 입력을 할 때 연산자를 바로 화면 안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뿐만 아니라 다른 드로잉 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확한 위치로 다시 한 번 더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이 중심 부분에 보면은 이동 마커가 있는데요. 이동 마커 중심에 있는 것 말고도 여기 보면은 플로팅 바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기 편집바에서 이동 조금 이미지랑 유사하게 나타나도록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맞춰서 이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요. 오스냅은 다시 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심선을 그릴 텐데요. 중심선은 선 도구로 그리겠습니다. 자, 선 도구로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자, 맞은편은 이제 선의 마커를 통해서 길이 변경해서 이렇게 늘려도 되고요. 혹은 한 번에 두 축 방향으로 선을 그릴 때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선의 축이라고 있는데요. 중심을 시작으로 위쪽으로 길이를 지정을 하면 맞은편에 있는 이 방사선상에
축이 같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형의 이제 시트를 가지고 있는 의자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등받이 부분은 원형으로 지금 여기 시트 부분과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그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래프팅 도구의 간격 띄우기 선택을 하고요. 간격을 띄워줍니다. 한 60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0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윗부분은 한 10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자, 저는 이제 이 기본 축을 가지고 반만 그려준 후에 나머지 반은 이제 미러를 해줄 생각인데요. 반만 그리기 위해서 이 반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위해서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점사이 삭제라는 잘라내기 명령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편집 명령에서 부분 삭제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점을 기준으로 선을 기준으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잘라내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선이 좀 이렇게 경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드래프팅 메뉴에서 다시 선 도구에서 자, 계속 아이콘으로 실행하게 되는 명령 중에서 자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클릭해서 단축키 등록을 해 놓으시면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선은 L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선 옆에 L이라고 단축키가 나오죠. 그리고 키보드에 L만 누르게 되면은 곧바로 라인이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게 수평선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각도가 있는데, 자, 이 각도는 어차피 뭐 이거는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랑 비슷하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커서 끝에 보시면은 여기 길이하고 경사각 부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내가 고정된 어떤 값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 지금 길이 경사각의 값을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값으로 이동하는 키는 탭키입니다. 탭키를 한번 누르면 길이 부분에 커서가 들어가고요. 한 번 더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경사각 부분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경사각 부분에 지금 한 6.96도 돼 있는데 6도로 한번 지정을 하고 엔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내가 지정한 이 경사각 6도라는 값은 고정이 됩니다. 마우스를 어디에 이동을 시켜도 경사 6도는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을 유지시키고 클릭해서 선을 종료를 하고요. 자, 이 선을 간격 띄우기. 자, 우리 드래프팅 메뉴의 간격 띄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단축키에서 간격 띄우기 F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연상하기 쉬운 키로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F로 등록을 했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F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간격 띄우기가 곧바로 실행이 됩니다. 10으로 간격 띄우기를 하고요. 이 부분의 선도 라인 도구로 L을 눌렀습니다. 단축키 등록해 놓은 L이요. 지정을 하고요. 이 정도 각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사각 끝부분에 보시면은 280.62 뭐 이런 값이 나왔는데요. 뭐 이 각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탭키를 이동을 해서 각도나 길이를 고정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각도를 지금 넣어보겠습니다. 280도로 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클릭해서 선을 종료하신 후에 자, 간격 띄우기를 이만큼 해주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아까 단축키 넣어놨죠. F 60 정도로 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 선도 간격 띄우기 해서 10으로 안쪽으로 10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자,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이런 선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편집 메뉴에서 자, 선을 연결을 할 때 우리 못깎기나 못따기를 이제 R값을 0을 지정을 해서 선 두 개를 만나도록 그런 이제 방식이 보통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2D CAD를 사용하실 때의 방법인데, 아치라인 안에서는 이런 메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트림 부분에 보시면은 양쪽 객체, 첫 번째 객체 해서 이 이름으로 봐서는 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객체를 선을 두 개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양쪽 객체하고 양쪽에서 만나는 선이 두 선이 길이가 같이 편집이 되는 게 양쪽 객체고, 첫 번째 객체는 이제 T 형태로 하나는 기준이 되고 하나의 선만 길이가
수정이 돼서 만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치라인의 벽을 편집할 때도 많이 주로 사용하는 이제 연결 방식과 거의 유사한 편집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L 연결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트림에 보면은 양쪽 객체 첫 번째 객체 되어 있는데 형태가 L, T 이렇게 유사하죠. 자, 이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라인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십자로 교차되는 라인이고요. 하나는 떨어져 있는 라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십자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양쪽 객체라고 함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모서리에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게 해주겠다 했을 때 만나는 두 선의 길이가 같이 수정이 되는 게 양쪽 객체입니다. 자, 이런 형태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선도 길이가 수정이 되고 이 선도 길이가 수정이 돼서 두 선이 길이가 편집이 돼서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게 양쪽 객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되돌리기 할게요. 그러면은 양쪽 객체는 어떤 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선일 경우에는, 그렇죠? 선택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잘려서 편집되는 부분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객체.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객체가 기준이 되고 하나의 객체는 그 길이가 변경이 되는, 말하자면 편집되는 객체가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알파벳 T를 생각을 해봤을 때 T에서 기둥이 되는 이제 세로축 부분과 머리가 되는 가로축 부분이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머리 부분이 되는 수평 부분 축, 가로축이 기준이 되는 축이고 수직으로 T와 만나는, 자,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자, 이게 편집이 되는, 길이가 변경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객체, 예를 들어서 자, 기준되는 객체는 두 번째로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길이가 변경이 돼야 되는 선을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 선의 길이를 변경을 하겠다. 어디를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형태가 T 형태로 편집이 되는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만나지 않아도, 자, 이 선을 나는 수정을 하겠다. 길이를 어디를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기준되는 객체를 두 번째로 선택을 합니다. T에서 기둥, 수직 기둥을 먼저 선택하고 수평 기둥을 다음에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다시 의자로 돌아와서 이 의자를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선이 만나고 있는데 이 두 선이 둘 다 길이가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트림에서 양쪽 객체 하나, 둘. 자, 이렇게 선택하셔야 되지,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잘못된 거죠. 내가 어떻게 편집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시고 선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양쪽 객체 L 연결이라고 하겠습니다. L 연결.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결이 필요하겠네요. L 연결.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선을 하나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의 선은 간격 띄우기 해서 F 눌렀습니다. 자, 80 정도로 간격 띄우기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L 연결로 다시 한번 연결을 편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L 연결은 편집 메뉴의 트림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위치가 여기인데, 선의 마커에서도 나타납니다. 선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했을 때 끝점 마커가 나타나는데, 이 끝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L 연결, T 연결 나옵니다. 자, L 연결로 이렇게 호출해서 쓰는 게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만나는 거는, 자, 이 원 만나는 얘가 기준이 되고 길이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는 여기 지나가는 요 선만 길이가 변경이 되면 됩니다. 얘는 기준이죠. 길이 변경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T 연결. 편집할 것 기준, 편집할 것 기준, 편집할 것 기준, 이런 식으로 선을 선택을 해서 자, 반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자, 이 부분도 마저 해볼까요? 자, 라인 L. 자, 저는 단축키 등록된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탭키 이동을 해서 고정을 시켜줄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각도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간격 띄우기 해서 50.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90도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끝에 보면은 이제 회전하는 마커 있죠. 여기에서 복제와 회전 복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준에서 복사분 회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자, 복제가 되죠. 그리고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경사각을 90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90도로 고정이 되죠. 자, 이 90도는 자, 마이너스 90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90. 똑같습니다. 이 90도는 요 기준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플러스죠. 아래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죠. 결국은 같은 방향, 같은 디렉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90도로 직교하도록 이렇게 선을 하나 복제를 했고요. 자, 이론 연결도 마찬가지로 L 연결로 편집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 안 만나는 부분은 T 연결. 편집될 거 기준.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복제를 하면 되겠죠. 복제를 위해서 긁었습니다. 긁었을 때 자, 이렇게 긁으면은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파란색 영역 선택은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원은 걸쳐졌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데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하는 이 초록색 이 바운더리 안에 걸쳐진 객체를 모두 선택하는 크로싱 선택법입니다. 걸쳐진 객체는 모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은 미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윈도우 선택법으로 완전히 포함된 이 객체만 선택이 되도록 지정을 한 후에 자, 미러는 편집 메뉴에 복제 부분에 거울, 미러 복사가 있고 이동에 거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제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되겠죠. 혹은 객체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마커에서 회전 부분 있죠. 자, 회전 부분 마커에서 누르면은 거울 복제, 그냥 거울. 이거는 이제 복제물을 만들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 플로팅 바에도 여기 이동 표시 있죠. 여기에서 거울 혹은 거울 복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울 복사, 기준축 2점, 하나, 2점 지정하게 되면은 미러가 돼서 전체적인 의자의 형태가 완료가 됐습니다.